여러분은 며칠 동안 사막에서 길을 헤매고 있고 먹을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기 보이는 버거 조인트는 그저 신기루일 뿐입니다. 나뭇가지가 무질서하게 뻗어있는 나무가 만든 약한 그늘로 기어가고 있는데 한 바위 밑에서 전갈이 기어나옵니다. 맛있겠네요? 잠시만요. 진심으로 먹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가 않죠. 그런데 전갈을 먹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나쁠까요? 편식할 때가 아닙니다. 전갈은 단백질 덩어리거든요. 지금 여러분에게 딱 필요한 거죠. 그래도 집게발을 피하고 싶으실 거예요. 전갈이 얼마나 세게 집을 수 있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저 침은 얼마나 독성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 거미류에 속하는 포식동물입니다. 네, 거미류예요. 거미처럼 말이죠. 전갈에게는 다리가 8개 있습니다. 전갈과 관련하여 비교적 덜 걱정하셔도 되는 것은 전갈의 발톱 집게발입니다. 전갈이 집게발로 집을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걱정하셔야 할 것은 독성이 있는 침입니다. 이 침이 훨씬 더 고통스럽고 위험하거든요. 전갈은 1,500종이 넘지만 사막에 계신 여러분이 만나게 될 전갈은 평범한 사막 전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전갈은 갈황색을 띠며 몇몇 개체는 갈색 털이 있기도 합니다. 이 전갈은 이 털을 사용하여 공기와 땅에서 일어나는 진동을 포착하여 먹이를 찾습니다. 이 전갈은 사막에 있는 다른 벌레와 도마뱀, 그리고 딱정벌레를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전갈 꼬리의 끝부분에 전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것이 독을 품고 있는 독 분비선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쪽에 침이 있죠. 여러분에게는 전갈을 요리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지금 여러분에게는 불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은 점점 더 배가 고파집니다. 얼마나 큰 전갈인가요? 약 14cm 정도는 돼 보이네요. 이걸 삼키는 게 가능은 할까요? 질식의 위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이 열량과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막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전갈들이 있죠. 하지만 먼저 잡아야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낮에 여러분은 바위 주변에 있는 모래 속으로 전갈이 땅을 파고 들어간 구멍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네, 이 구멍은 바위 밑에 전갈 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전갈을 잡으려면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고요? 대부분의 전갈들은 자외선을 받으면 빛이 나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여러분에게도 자외선이 있습니다. 사막에 발이 묶인 사람이라면 다들 자외선 하나쯤은 있지 않나요? 설명해 드릴 테니 조금만 참아주세요. 다음으로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것은 함정입니다. 바위 주변이나 구멍 근처에 컵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의 구멍을 판 뒤 구멍의 입구 주변을 모래로 잘 채워 넣습니다. 밤이 되면 전갈은 굴에서 나오기 마련이고 몇몇 전갈은 구멍으로 빠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끈기를 가지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외선으로 잘 살펴보시면서요. 성공이네요. 이제 음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가늘면서도 튼튼한 막대기를 손에 쥐고 전갈을 못 움직이게 합니다. 독침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독침과 분비선은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거하고 나면 분비선이 있던 곳에서 하얀색 액체 같은 것이 새어나올 겁니다. 그리고 꿈틀거리는 전갈을 입술이 있는 곳까지 치켜들고 떨리는 순간 잠에서 깹니다. 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전갈을 통째로 삼킬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8개의 다리로 발버둥치고 있는 살아있는 전갈을 씹는다고 상상해보세요. 꿈에서처럼 독침과 분비선은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제거하지 않는다면 전갈이 뱃속으로 내려가면서 여러분을 쏘려고 할 테니까요. 전갈은 여러분의 위와 같이 물이 많은 환경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갈은 무려 6일 동안 숨을 참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통째로 삼킨다면 전갈은 여러분의 위에서 6일 동안 떠다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위산이 전갈에게 어느 정도 피해를 입힐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에게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막 전갈이 여러분의 피부 표면을 쏘면 발진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몸의 내부에서 쏘이게 될 경우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보세요. 전갈의 독은 신경독으로 신경계의 작동을 멈추게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 몸을 일종의 마비 상태로 만듭니다. 하지만 전갈의 독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전갈의 독을 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존 상황에서 전갈은 좋은 선택입니다. 전갈의 다리에는 놀라울 정도로 고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랍스터와 마찬가지로 가장 맛있는 고기는 꼬리와 집게발에 있습니다.
이것들이 있기에 정갈로부터 그 모든 단백질과 열량을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겉껍질은 씹은 다음 그냥 삼키세요. 여러분의 위산은 잘게 조각난 정갈을 더 쉽게 분해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 그 꿈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갈을 잡고 난 뒤 여러분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 불을 지폈고 정갈을 굽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먹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열은 정갈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기생충을 제거해주며 독 분비선 또한 아무런 효과가 없게 만듭니다. 게다가 요리하면 맛이 더 좋아지기까지도 하죠. 그나저나 중국인들은 정갈을 독침이 있는 통째로 먹으면 몸이 더 건강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갈을 꼬챙이로 꿰는 것입니다. 막대기를 돌려가면서 마시멜로를 골고루 굽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커다란 벌레라는 것만 빼면 말이죠. 전갈이 갈색빛을 고르게 띠게 되면 드시면 됩니다. 식감은 아주 바삭바삭하고 맛있을 겁니다. 혹시 닭고기 같은 맛이라는 농담을 들어보셨나요? 어떤 사람들은 구운 정갈에서 바삭바삭한 닭껍질 맛이 난다고 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좋아하죠.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은 조리된 정갈 또는 생정갈을 드셔보신 적이 있나요? 어땠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사실 몇몇 나라에서 정갈은 다용도로 쓰이는 별미입니다. 조리된 정갈은 길거리 음식으로 팔리기도 하고 맛있는 수프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몇몇 나라에서는 냉동된 정갈을 살 수도 있습니다. 저장해뒀다가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뜨겁게 달군 팬에 기름을 조금 두르고 정갈을 1분간 볶아보세요. 마늘, 소금, 후추 또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양념도 추가해보세요. 그리고 최소 40분은 익히는 게 좋습니다. 좋지 않은 것들을 확실히 사라지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자, 이제 맛있는 반찬 또는 간식이 완성되었네요. 맛있는 정갈 레시피를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프라이팬에 볶아보세요. 먼저 독침과 분비선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중간 크기의 그릇에 우유를 붓고 정갈을 푹 적셔줍니다. 오, 벌레가 우유 목욕을 하네요. 우유가 담긴 그릇은 옆에 두고 큰 프라이팬에 버터를 녹입니다. 정갈을 우유에서 꺼낸 다음 정갈에 옥수수 가루를 입힙니다. 옥수수 가루를 묻힌 정갈을 프라이팬에서 각각 2분씩 양쪽 면을 익혀줍니다. 남아있는 버터를 따라낸 다음 레몬과 소금으로 간을 맞춥니다. 이건 저도 도전해볼 수 있겠네요. 만약 정갈에게 쏘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갈은 외진 사막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애리조나 혹은 호주의 일부 지역처럼 덥고 건조한 곳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오기도 하죠. 정갈에게 쏘이면 벌이나 말벌 쏘임과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말벌 쏘임이라 발음하기가 어렵네요. 정갈에게 쏘이셨다면 발진이나 두드러기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지 확인해보세요. 부어오름과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얼음을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항히스타민 또는 히드로코르티손 연고를 바르세요. 정갈에게 쏘인다고 하더라도 독에 심각한 알레르기가 없는 이상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갈에 쏘였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애리조나, 텍사스, 네바다주와 같은 미국 남서부에 사신다면 바크 정갈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크 정갈의 등은 어두운 갈색을 띠고 있으며 최대 길이는 8cm입니다. 바크 정갈에게 쏘이면 가쁜 호흡, 빠른 심장박동, 근육 경련, 무기력함과 같은 염려스러운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바크 정갈에게 쏘였다고 생각되시면 응급실에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야외에 있거나 마당에서 작업할 때는 신발과 장갑을 착용하여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밖에 놔둔 옷이나 수건은 한번 털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잊지 마세요. 바크 정갈이 겉보기에는 무서워 보이겠지만 사실 독침이 더 무시무시합니다.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영상들도 준비해봤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골라 즐겁게 감상하세요.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